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월 1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악재가 발생했습니다. DSR 관련인데요. 뒤에 뉴스를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얽힌 실타래 풀기. 훈수는 쉬워 보여요. 하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먼저 금리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코픽스 금리 신규 취급액 1.69에서 1.64로 1.65로 그랬던 것이 다시 1.7로 이게 소폭 하락하길래 사람들이 야 이거 또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다시 신규 취급액이 올랐다 이 말인즉슨 다음에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도 연이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려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금리 부분 항상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얽힌 실타래 풀기 해보셨나요? 누군가 보면은 외부에서 볼 때는 저거 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지만 막상 풀어야 하는 당사자는 실을 하나 당겨보면 더 단단하게 엉켜버립니다. 이 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지금 부동산 규제는 이 얽힌 실타래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뭐 하나 섣불리 당겼다가는 모든 게 다 꼬여버리는 지경에 와 있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가 쏟아지는데요. DSR 40% 규제는 그대로 이게 어제 저녁에 최종적으로 나온 건데요. 3월 15일 밤 11시 41분에 최종적으로 또 수정이 되었네요. 6시에 뉴스가 나왔다가 한 8시경에 20시경에 수정이 되었다가 다시 또 수정이 되고 뭔가 수정이 계속되고 있네요. 매일경제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대통령 측 인수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거 풀어준다고 그 전날 막 LTV 다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야 10억짜리 사는데 야 8억 대출해준다고 이거 또 이제 투기판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살짝 흥분하는 투자자들도 일부 보였었는데 저녁에 당장 완화 가능성은 낮다 없다 또 아니고 낮다 또 일말의 또 기대감을 살짝 심어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논의해 봐야 알겠지만 7월부터 강화될 예정인 40% DSR 40% 규제도 지금으로선 기존 방침대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뒤집어 버리는데 야 누가 해주기로 했잖아. 규제 풀어주기로 했잖아. 대출 풀어주기로 했잖아.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이 보통 있었죠. 폭탄처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그거는 별 차질 없이 진행될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재건축 규제 풀어주기로 했잖아. 이 각가지 특히 많은데 이 지금 자금이 안 돌고 있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 될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였던 DSR 손대지 않기로 했어요. 이 정책의 어떤 일관성을 보여줘야지 투자자들도 믿음을 가질 텐데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어요. 다른 것도 규제 어제 대선 이후로 여러 번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요. 규제 풀어준다 말은 했지만 첩첩산중이잖아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이미 큰 소리부터 뻥뻥 쳐놨어요.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대선 이후 물량 줄어들었을 때 요거 하지만 그 주말 효과 정도라고 했었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바로 효과가 반등이 또 바로 나왔어요. 아직까지 이 추세 흐름 하단 뚫고 내려간 것도 아닌 걸로 보여져요. 전세 물량 8,144건 지금 선에 근접해 있는데 하루 이틀이면은 150건 200건 늘어나는 거는 매물 늘어나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오늘 DSR 실망 폭탄 터뜨렸죠. 그럼 실망 매물이 더 나온다는 말이에요. 숨어있던 물건들 나 이제 숨겨놓고 이제 안 보여줘야지 했는데 누군가가 자꾸 밑장 빼기로 물량을 쌓더란 말입니다.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도 이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단 주말 효과에 불과했어요. 전체 임대 물량 11,746건 연초 대비 한 15% 정도. 물론 여기 반짝반짝 대선 이전에 바짝 고점일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 자리도 회복하는 거 하루면 가능하다. 하루에 150건 200건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뉴스 기자들 조금 부끄러워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도 물량 줄어든다, 대구에도 물량 줄어든다. 그저께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에 신나게 기사를 썼는데 이게 웬걸? 이틀도 못 가면 진실이 드러날 것을.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48건. 거래량은 제법 늘었죠? 48건. 30건대 정도 나와줬었는데 48건이나 나와줬어요. 그러면 제법 나왔는 거예요. 근데 신고가 비율 10% 미만, 별로 영향가가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거래량, 2월의 거래량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1월보다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3월의 거래량 진짜 장담할 수 없잖아요. 정책이 이렇게 혼란을 주는데 살려고 단독 벼르고 있었는데 일단 대출 먹혀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종부세 기준, 주택 호수로 할 것이냐, 가격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 그동안 난 똘똘한 한 채야. 종부세 부담 없어.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또 세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1주택자들 저것들 보니까 집값은 비싼 거 가지고 있는데 세금은 안 내? 걔도 좀 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갑자기 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이득인 상황이 왔다. 그러면 우리 똘똘한 한 채로 이때까지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다 투자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오히려 다주택자에게 더 이득이 가도록 방향이 지금 살짝 잡히는 것 같죠? 그 시장이 또 이것도 혼란이잖아. 뭐 손대는 것마다 다 혼란. 얽힌 실타래는 더 단단하게 얽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 것 같아요. 자, 가격 두 개만 짚어볼 텐데요. 남산동 중구에 최근 거래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중구에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뭐 한 게 뭐 5천만 원 올랐는 거 9억에서 9억 5천만 원 물론 의미 있는 신고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 그냥 다른 광역시 어디를 가봐도 그렇게 고가 물건들 한 개씩 가격 오르는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막 2억 3억 점프하는 현상은 안 보이거든요. 그것이 만약 마치 중구의 모든 아파트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언뜻 비춰지는데 사실 인근 주변 지역들 보면은 하락하는 거래들이 더 많아요. 자, 수목원 제일품 결제 3월 11일자 대선 이후의 거래입니다. 물론 가격은 10% 정도 떨어져 보이지만 요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래가 있었어요. 요 83제곱미터 이거 말고 한 90제곱미터 이상 한 38평형 정도 되는 것들이 거의 요 가격 4억 9,500 요 가격보다 더 낮게 더 거래되었거든요. 요 누군가 기대감으로 빨리 물건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이거보다 거래 가격이 더 낮았거든요. 4억 초반 중반 가격도 안 되는 것이 누군가는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잡았는 것 같다. 그래서 요 물건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건당 거래대금 아직도 하락하는 모양새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거래량은 2월만 반짝 3월은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상태로는 그래 보여요. 3억 미만 거래 비율도 이게 저가 물건도 비율 딱히 높아지지 않고 좀 고르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2월달 거래 아무튼 2월달 고가 거래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요. 거래량은 지금 1월 거래량 2월 거래량 비슷하게 왔는데 고가 물건의 거래량은 2월 거래량이 1월 거래량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모양새고 3월이 되면은 거래는 6억 이상의 거래는 더 없을 것 같다. 6억 이상 거래 비율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분양권 거래량은 5건 되었고 신고가는 없었어요. 신고가가 없는 게 최근의 트세인데 메가시티 태양하우스 요 부분이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확실히 외곽은 외곽이에요. 84제곱미터인데 실거래 금액 3억 6천. 요즘 건축비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고 다 오르는데 건축비 저걸로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가격이 싸단 말이죠. 실제 건축비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 얼마인가요? 몇 퍼센트인가요? 15%? 그 정도 되나요? 근데 너무 지금까지 많이 좀 건축비가 많이 반영되었다 혹은 부풀려졌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격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또 디플레이션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파트 가격에는 다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왜 수요가 적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고요. 남산자이 하늘채 이거 8억 84점 이것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요거 분양권 비싸게 됐던 거는 9억 이상도 거래가 되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 6억에 거래되었으면 이거 완전 대할인 아닙니까? 이거 6억 2천. 이 가격도 좀 인근 지역 사람이라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층수도 저층이 아니고 중고층, 고층으로 올라가죠. 이 정도면 26층이면은. 그 다음에 중구 지역, 나머지 중구 지역, 뭐 남산자이 하늘채 빼고 나머지 다른 지역들 보면은 이 인근의 중구 달성동, 옛날 이 진짜 원도심이잖아요. 달성동, 이 달성공원 있고, 뭐 토성 있고, 이 옛날 지도 찾아보면은 여기가 진짜 원도심이거든요. 이 원도심 타령했던 사람들,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 개념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내 그 원도심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요. 과거에 뭐 관아가 있고 그 인근에 성곽이 있고 그 안쪽 저 그거 보통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그냥 두루뭉실 자기가 대충 봤을 때 야 여기까지는 이 원도심으로 쳐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뭐 영역을 조금 확대하고 막 줄이고 뭐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진실에 가깝게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세 거래량은 37건, 신고가는 5건. 아까 매매는 조금 많았죠. 매매 아까 48건이었잖아요. 야, 그러면 전세 한 100건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전세 거래되는 족족 신고가 이뤄지든지, 아니면 신고가 많이 누락되든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신고는 너무 적게 되고 있다. 신고가 너무 적게 되고 있다. 2월 거래 1146건이었고요. 거래 3월 14일, 3월 14일, 3월 14일, 3월 15일, 3월 9일. 이거 보세요. 이게 신고할 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신고해버리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거래량은 더 줄어들 거고 3월 거래량 지금 제법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4월 달이 되어서 3월 거래량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신고할 게 별로 없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거래는 더 위축된 걸로 보이고 시장은 더 얼어붙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가격 많이 상인 이편한 세상 2단지. 요거 좀 인기 있는 아파트인데 132제곱미터 이 나름 범호동 상인동 야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군 관련된 곳이 확실히 가격이 비싸긴 비싼데 그 이전 가격을 뭐 뚫고 올라간다든지 이건 힘들어 보이고 이제 뭐 학군에 의해서 지금 뭐 학기에 따라서 이 이동하는 수요들도 3월이 되면 이제 이동이 잘 없잖아요. 12월 12월 1, 2월까지 이주할 분들은 미리 다 거의 이주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 저런 곳에 전세 매물이 남아있다면 집주인들은 조금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전세 매물은 더 늘어날 거니까. 자, 다른 지역들도 보면은 3월 15일, 3월 12일, 3월 15일. 최근에 거래가 좀 비교적 많고, 그 2월 초반에 거래됐던 것은 그냥 가끔 나오는 정도. 어쨌든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정도. 요거는 수성 스위트빌? 이름도 잘 못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 지나가 볼게요. 그 다음 3월 14일, 3월 10일, 3월 15일, 3월 13일, 3월 10일. 절반 이상이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거래. 나머지는 또 세모 쳐보면 요건 3월에 거래. 2월달 거래도 신고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전반적인 가격은 하락하는 형세. 평균 전세 가격도 떨어지는 모양새. 자꾸 방송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할게요. 고가 거래는 줄어들고 있고 4억 이상 별의 비중도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 계속 짚어드립니다. 월세 거래량 44건, 매매 거래량 48건. 요거 1대1 비율 맞는 것 같아요. 전세가 확실히 줄기는 많이 줄어드는 모양새로 가고 있네요. 매물도 줄어든다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것만큼이나 거래도 줄어들고 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